예,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 어제 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벌이는 행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지적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 민주당은요, 이 판결에 대해서 사법 적폐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이라느니 또는 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느니 온갖 말을 하면서 유죄 판결 받은 세력의 어떤 좀 감정풀이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거기다가요, 사법 적폐 세력을 말하자면 청산하기 위한 탄핵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따위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정리하면 뭐냐 하면 이번 사법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어떻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국정 운영을 하는 집권 세력이 될 수 있습니까? 민주당 스스로가요, 자기네들이야말로 정말로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는 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더욱이 이 민주국가의 중요한 요소인 이 삼권분립, 즉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이 반민주적인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건은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고,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 드루킹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김동원 씨 일당이 지난 대선 때, 즉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있을 때 그 대선 때 말하면 여론을 엄청나게 조작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김경수 씨가 유죄 판결, 김경수 씨가 설사 기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안 할 말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드루킹이라고 하는 이 김동원 씨 일당이 말하자면 댓글을 엄청나게 조작했거든요. 즉 8만여 건의 기사 8만여 건이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8만여 건의 기사에 8,840만 개의 말하자면 좋아요 여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 선거에 실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왜 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은 됐지만 그 과정은 아슬아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당내에서 이 안희정 말하자면 이 당내 경선 후보와 이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다퉜습니다. 한때는 안희정 후보가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를 이길 거다 하는 추측도 많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본선거에서도 이 안철수 후보가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를 이길 것이다라는 추측이 예상이 많이 나올 정도로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8만여 건의 기사에 8,840만 개의 공감 여부를 눌러서 이 여론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굉장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민주당이 정말 이 법치국가의 요체인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이런 발언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은 이것은 바로 도둑이 재발절인 격입니다. 즉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말하자면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정통성 없는 정권임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표현이 좀 너무 심한데 정말 발광에 가까운 저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 저들이 말하자면 저들의 이 집권 세력이 말하자면 이 정통성 없는
정권임을 스스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경수 씨에 대한 실형 2년, 법정 구속 또는 유죄 판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설사 김경수 씨가요 그거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인 것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유죄 판결로서 이것은 확인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요 자기네들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물론 이익은 어디 취직도 좀 부탁하고 하는 이런 거 있었지만 즉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말하자면 댓글 조작으로 득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후보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에요. 이걸 무슨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느니 이런 세력을 말이야 청산해야 된다느니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될 이 책무는 바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말하자면 이 부정선거 세력,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이 집권 여당의 횡포를 막아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요. 송창호 재판장을 비롯하는 그 재판부에 말하면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청원이 올라가가지고 20만 건이 넘어가지고 22만 사람이 서명을 했다네요. 이 사람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도대체 사법부의 독립이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뭐냐? 현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재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경수 씨에 대한 이 판결은 이거야말로 정말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즉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말하자면 의용화 분위기가 굉장히 농후한 속에서도 이 송창호 부장판사를 중심하는 이 재판부가 정말로 용기를 내가지고 집권 세력의 실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법부가 말하자면 그래도 독립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한 예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청와대 게시판에 대고 또 청와대하고 또 여기 사퇴하고 또 사퇴라고 하면 대법원에 가서 하든지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이 사법부 판사를 사퇴시키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민주주의가 뭔지를 알기는 아는 사람들입니까?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오늘 아침에 특히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이 한겨레 신문은요 어디 민주당 대변인 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자문단 같이 쭉 이 판결의 이 부당성을 한 페이지에 걸쳐서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다 읽어봐서 정말 이 판결이 어떻게 됐나 한 개도 맞는 말이 없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보인다, 뭐로 보인다 이런 말이 81개나 있다 이거야. 즉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를 딱 제시한 게 아니라 뭐로 보인다 이런 게 81개나 있다 하는데 우선요 유죄로 판단한 증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그 판결문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이미 또 신문에 또 보도도 다 됐는데요. 그 다음에 보인다 이거는요 판결문 전체가 약 한 170여 쪽 된답니다. 그 중에 81개 2페이지에 보인다라는 말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보인다가 아니고 보이고 이런 말까지 포함해서 얼마인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판사는요 증거에 의해서 이 증거 여부 문제도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자유심정주의라고 합니다. 즉 법관은
말하자면 이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서 자유롭게 판단한다 이거야. 이 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보인다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판사를 그 사람들 다 뭐 근 20년 가까이 또는 너무 한 사람들이 그거 판결문에 그거 쓸 때 그런 거 모르고 다 썼겠어요? 그리고 또 뭐 그 판결을 해놔놓으면 자기들만 봅니까? 온갖 대한민국의 국민, 특히 사법부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또 권력층 인사들 다 보는데 그 판결문을 엉성하게 쓰겠습니까? 그거를요, 이 한겨레 신문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는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론이? 보통 이건 언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언론을 말하는데, 언론의 자유는 뭐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언론의 자유예요. 왜 어용 언론이라 그러느냐? 어자가 그 임금 어자입니다. 즉 집권 세력에 말하자면 이 집권 세력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어용 언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한겨레 신문은 집권 세력 옹호하기가 바쁘니까 어용 언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겨레 신문만 그러느냐? 내가 아침에요, 하도 이분이 판결에 대한 이 언론의 반응이 잘못돼서 내가 좀 몇 가지 그 종편을 좀 봤어요. 내가 뭐지 그 채널 A라는 거, 그거 나와서 하는 사람들 말 들으니까 이 가관이야, 가관. 정말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 이 불법 불의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무죄 수정의 원칙 위에서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 있고요. 이 다음에 또 이거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느니, 또 처음에 또 하는 말이, 어떤 그 패널은 이 판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감스러워 할 수는 있지만 그 기조로 이거를 다 말한다면 이 언론이 왜 필요합니까? 또 하나, 이 시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민운동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이 권력기관의 행포를 감시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이요. 그것이 아니고 권력 계속 두둔해야 하는 거, 이건 뭐냐? 이거는 어용시민단체란 말이에요. 어용시민단체. 우리 민주화운동 세력은 이러한 말하자면 어용사법부, 또 어용언론, 또 어용 말하자면 이 단체들을 우리가 규탄하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민주화운동 했는데,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요, 완전히 지금 어용언론, 어용시민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내 여기서는 다 말하지 않겠지만 특히 전형적인 것이 인사입니다. 인사. 엉망 아닙니까? 엉망. 말하자면 진짜 불법 불의한 세력들을 장관으로 무슨 고위관직으로 다 드러나도 임명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말하자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도 안 돼도 일주일인가 지나고 나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형식을 빌려서 다 그냥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일이 하는데, 이게 대한 비판하는 것이 시민운동인데 요즘 정치 권력에 덜러리나 지금 서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운동이 지금 이거 완전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말하자면 특히 민주당 집권 세력은 이 사법부가 집권 세력의 중요 인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소신 있게 판결한 것을, 이것을 적폐 세력의 반격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진짜 국민적인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요, 그 지방법원의 이 재판부가 정말로 굉장히 용기 있는 판결을 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요, 가히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할 정도의 지금 폭력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 탄핵해야 된다. 사법부 사퇴하라. 온갖 지금 협박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나는 하기야 뭐 그 사람 처음에 대법원장 임명할 때부터 정말로 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그런 어떤 자질을 못 갖고 있다고 하는 나는 확신을 했지만, 근데 겨우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요, 기자들이 막 차에서 내리는데 물었답니다. 이분이 판결에 대해서 집권당이 말이지 뭐 적폐 세력의 반격이라 하고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데 원장님, 대법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마지못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뭐 공격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말을 좀 해놨습니다. 또 이게 또 뭐 상당히 좀 뭐 대서특필됐구만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침에 출근길에 이렇게 또 거기다 또 뒤에 마련한 것도 보면 또 형편없어요. 도대체 법관이라는 것은요, 이거냐 저거냐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두리뭉실이로 마치 슬쩍 빠져나왔더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참 정말 이 송창호 판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을 수 있지,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면 이게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 문무일 검찰총장, 이 검찰은요 앞으로요 정말 다시 심판받습니다. 말하자면 정권이 바뀌면 심판받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나 또는 언론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김경수 씨와 말하자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렇게 댓글 조작하는 것을 김경수 씨를 통해서 말하자면 알지 않았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답변을 하라 이러는데요. 그건 당연히 알았죠.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이런 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알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근데 뭐 절대로 몰랐다 할 것이고 그것도 밝힐 방법도 없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형사 말하자면 소추돼 가지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걸 좀 모면하기 위해서도 정말 이 실체를 지금 다 밝히고 말이죠. 정말로 국민들에게 어쨌든지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건 하여튼 나와 관련된 사건이고 또 내가 가장 말하자면 가까운 내 참모가 한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정말 정치적인 법률적인 책임은 설사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런 말하자면 사과와 해명이 있으면 혹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요, 이 퇴임하고 나면요 반드시 이 사건으로 소추돼 가지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